지금 그 오늘 SBS 단독으로는 검찰에서 명태균 씨 황금폰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명태균 씨랑 홍준표 시장 아들이랑 나눈 또 메시지가 나왔다 그래요. 명태균 씨랑 홍준표 시장 측이 상당히 가까운 사이입니다. 제가 알기로는 강혜경 씨를부터 들은 것도 있고, 예. 홍준표 시장 아들하고도 잘 알고, 그 아들 친구하고도 잘 알고, 그 아들 친구는 단순한 아들 친구가 아니라 홍 시장이 굉장히 아낀다고 해요. 아들 친구를요? 네, 그냥 집에 같이 놀러 와서 막 뭐 오면은 거의 어제 무슨 약간 양아들 네,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아끼는 친구고, 그 친구가 또 김영선 의원실에서도 일을 했고요. 아 그래요. 아들의 그러니까 친구가 굉장히 뭔가 그 일가와 명태균 씨와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예, 있다는 거죠.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러면 왜냐면 제가 지금 뭘 찾아보고 있냐면 명태균 씨 배우자분도 뭐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글을 쓰셨던 걸 제가 본 것 같아가지고 이건 차치하고 너무 궁금한 게, 그러면 그 홍준표 시장의 아들 친구는 원래 뭘 하는 사람입니까? 최모 씨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정치계 이제 하고 싶은 꿈나무 예, 꿈나무 같은 그런 분입니다. 그래서 보좌관도 했고,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 조은희 네. 의원이 조은희 이제 영남의 형태자. 네, 네. 서초구에서 이제 당선이 되잖아요. 네. 되고 나서 이제 그때 거기도 명태균 덕을 많이 봤습니다. 뭐 여론조사도 해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명태균한테 감사해요. 덕분에 됐다. 맞아요.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서울시의원 자리가 2자리 있는데 그거 하나는 박사님을 드리겠다. 명사장님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요. 네. 그래서 명태균이 누구를 추천을 하느냐? 그 홍 시장 아들 친구인 최모 씨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. 그게 아들 친구예요, 홍 시장 아들 친구. 그랬는데 네. 그 결과적으로는 되진 못했어요. 왜냐 운이 나쁘게 하필 그때 저 안철수 당이랑 합당을 하는 바람에 안철수 쪽 인사가 갑자기 끼어들어오면서 네. 잘 안 되기는 그러면 했죠. 추천을 했던 거는 뭐 문서나 뭐 정황, 뭐 카톡 이런 걸로 남아 있습니까? 추천을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비 후보나 뭐 이런 걸로 등록한 것들이 남아 있겠죠. 거기에. 그리고 아마 안철수당 쪽이 들어오면서 거기랑 뭐 경선을 했나 뭐 그런 자료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홍준표 시장 지금 발언들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자신감 있어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. 뭐 내 목소리 카톡 하나 나오나 한번 봐라. 빨리 뭐 특검이든 뭐든 해라. 이런 자신감을 좀 내비치던데요. 모든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나 정치인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명 묻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죠. 네. 그래서 명태균 씨가 오히려 지금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, 와 저렇게 뻔뻔하게 나를 모른다고 해? 예, 그러니까 너의 껍질을 벗겨주겠다, 막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사실 강혜경 씨나 이런 걸 옆에서 다 봐왔던 사람들도, 야 정치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. 강혜경 씨도 그런 이야기. 그러니까요. 지지로 어이가 얘기하십니까? 없는 거죠. 예. 그러면 일단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중앙지검으로 올라온 거죠.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사건, 그 의혹들은 중앙지검으로 온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. 예. 그렇죠. 근데 이 중앙지검에서는 과연 잘할지, 혹시 기자님은 이제 법조 전문이시니까 분위기나 이런 거 혹시 좀 들으신 거 있습니까? 중앙지검의 분위기? 뭐 내란 사건 이후에는 사실은 검찰이 굉장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. 왜냐하면 지금 마땅히 뭐 검찰발 기사라고 이제 보이는 것들 중에 검찰발 기사인 건 많이 없습니다. 그럼요. 그건 다 이제 다른 곳에서 나오는 거고, 검찰은 지금 굉장히 표정 관리하면서 본인들 지금 지키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지키게 하는 것 본인들 같아요. 지키기. 네. 왜냐하면 내란 사건 전후로 해서 경찰을 압수수색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거는 많이 나왔지만 네. 검찰의 관련성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. 저희가 그때도 몇 번 얘기했었지만 12월 3일 당일에 모든 기관들 중에 검사장들이 제일 빨리 모여요. 당일에 네. 계엄 선포 이후에요? 네. 그 포고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모여요. 검사장들이. 네. 근데 대검에서 그 사람들이 왜 모였겠습니까? 사실 그 부분은 의문으로 남아 있는데, 그게 뭐 계엄이 선포되고 나면 뭐 모이는 뭐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, 계엄이 선포될 거를 알고 있었던 건가 싶은 그런 이제 속도였어요. 근데 검찰에 대해서 지금 뭐 마땅히 수사가 진행된 게 전혀 있습니까? 없어요.
다에 빠졌어요. 그러니까 변호사님 솔직히 검사 출신이시잖아요. 네. 그런데 윤석열이 검찰의 수장이었잖아요. 그러다 그렇죠. 대통령이 됐고, 그런데 또 김건희에 대해서 쉴드를 제일 열심히 친 것도 검찰이란 말이에요. 이 정권에서. 그런데 과연 이 계엄을 몰랐을까? 이렇게 쏙 빠질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원래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기들 객관적인 관청,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고 객관적인 관청이다 자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네. 근데 제가 실제로 본 검찰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자주 하면서 말하는 검찰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검찰이죠 뭐. 그냥 거기도 그냥 다 똑같이 사람 일하는 데잖아요. 그렇죠. 우리 편이면 더 봐주고 네. 이런 데기 때문에 사실 그 검찰을 견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. 이런 전형적으로 지금 뭐 경찰청장은 뭐했니 그때 국수본부장은 뭐 계엄 때 뭐했니 다 나오고 있는데 검찰총장이랑 그 수뇌부 대검찰청만 뭐했냐가 지금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고 빠졌어요. 있질 않잖아요. 네. 수사를 검찰에서 하니까 그리고 경찰이 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검찰에서 다 영장을 기각시켜 버리니까 맞아요. 그리고 공수처가 물론 그거 하라고 만든 조직이긴 하지만 힘이 정말 전 없으니까. 공수처 할 때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. 그렇죠. 네. 좀 무능의 대명사가 되어 버려가지고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검찰은 여전히 지금 거의 성역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. 차라리 저는 계속 검찰 내부에 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. 솔직해지자. 우리 팔이 안으로 굽지 않냐. 그러면 우리 수사를 우리가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냐. 밝혀라. 이런 네. 주장을 계속 해왔던 것이고 이번에 비화폰 수사에 네. 있어서도 저는 그냥 검찰이 그렇게까지 당당하면 속 시원하게 기각한 이유 뭐 경찰 수사가 엉망이면 엉망이라서 우리가 기각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당당하면 그렇죠. 차라리 예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없어요. 예 그럼 캥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을 못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청구를 하란 말이에요 청구해라 그러면 경찰 수사가 어차피 엉망이면 법원에서 기각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다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3번 연거푸 이렇게 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은 그러니까요. 이거는 석연치 않죠. 지금 우리 변호사님 떳떳한 얘기해 게 주신 아니에요. 거는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겠지만 그 의심의 중심에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네.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또 기각이 됐어요. 그렇죠. 근데 이 법원에서 기각된 게 아니라 검찰에서 아예 잘라버린 거잖아요. 그렇죠. 3번 기각을 한 거죠. 연속으로. 맞습니다. 그래서 야. 다시 질문 원래대로 돌아가면 네. 계엄도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그 내란 사건도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데, 그 내란 사건이 그 내란 사건을 촉발시켰던 그 사건이 이 명태균 게이트 아닙니까? 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네. 그러면 이걸로 좀 장난칠 수도 있습니까? 검찰 입장에서는? 과거의 검찰의 과오들을 보면은 장난을 많이 쳐왔잖아요. 네. 예, 항상 뭐라고 합니까? 검찰총장 나와가지고 우리 검찰은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그렇게 한 수사가 몇 개나 돼요. 사실 보면 다 눈치 보고 뭐 이상하게 막 그렇죠. 뭉개고 아니면 어떤 거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해왔죠. 네.